안녕하세요. 건강한 몸 활기찬 삶 힐링 라이프 채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폭탄이 자라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고 특별한 통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은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고 면역력을 무너뜨리며 노화의 속도를 무섭게 앞당기고 있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분명 어젯밤 잠을 잤는데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것이 일상이 되진 않았습니까?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고 알 수 없는 두드러기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괜히 우울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장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50대, 60대 이후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 바로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 영상이 당신의 남은 30년, 아니 50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장을 소화기관으로만 생각합니다. 음식을 받아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곳. 하지만 그것은 장이 하는 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장이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왜 60세가 넘어가면 갑자기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날까요? 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을까요? 왜 예전 같지 않게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질까요? 정답은 장 속에 살고 있는 100조 마리의 세균, 즉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둘째, 가스, 복부 팽만, 변비나 설사가 잦다. 셋째,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이 자꾸 당긴다. 넷째,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가 심해졌다. 다섯째,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 여섯째,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당신의 장은 이미 위험 수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렸던 이 모든 증상들. 사실은 장 속의 유해균들이 만들어낸 독소와 염증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부패하면 이것이 독소가 되어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촘촘하게 막혀 있어야 할 장 점막이 느슨해지면서 그 틈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세균, 그리고 맹독성 노폐물들이 그대로 우리 혈관 속으로 침투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 침입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즉시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온몸에서 염증 반응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염증이 피부로 가면 아토피나 건선이 되고 관절로 가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이 뇌로 가면 우울증, 불안증,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의학은 이 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전신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스위치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노화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장내 환경 악화로 인한 염증의 축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장 속에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한 유익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각종 성인병으로 고통받는 노년층의 장은 특정 유해균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우리의 기분과 정신을 조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잠시 후 당신의 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과 반대로 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을 전격 공개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것 중 일부가 오히려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장내 세균들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우리 장 속에는 약 1.5kg에 달하는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유익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유해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쪽 저쪽 편을 드는 중간균입니다. 건강한 장은 유익균이 8, 유해균이 이 정도의 황금 비율을 이룹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 이 균형이 급격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노화, 스트레스, 항생제 오남용, 그리고 최악의 식습관 때문에 유해균의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빵, 과자, 면,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장으로 들어가면 유해균들은 잔치를 벌이며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 독소는 장점막 세포를 공격해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장 누수의 시작입니다. 장이 쓰레기통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으로 유입된 독소와 염증 물질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간으로 갑니다. 간은 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지쳐버리고 지방간이 됩니다. 간이 지치니 우리 몸은 만성 피로에 빠집니다. 동시에 이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혈관 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작동을 방해해 당뇨병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는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 시스템 전체가 교란됩니다.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은 막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몸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만성 피로가 마치 한 세트처럼 한꺼번에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그 뿌리는 모두 장에 있었습니다. 이 유해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이것이 사실은 장을 썩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과도한 액상과당과 일부 유제품입니다. 특히 아침에 건강하다고 마시는 오렌지 주스나 과일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된 순수한 당분 폭탄입니다. 잠시 후 그렇다면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유제품은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장내 미생물 환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오늘 힐링 라이프 채널에서는 무너진 장 건강을 되살리고 몸속 염증을 깨끗이 청소하는 7일 장 리셋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신이어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7일간의 여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비우기입니다. 2단계 씨앗 뿌리기입니다. 3단계 군대 투입하기입니다. 먼저 1단계 비우기입니다. 프로그램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장을 공격하는 적들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들을 잠시 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첫째, 모든 종류의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은 물론 요리에 들어가는 설탕도 잠시 멈춥니다. 둘째,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면, 튀김 등 정제 탄수화물을 중단합니다. 셋째, 모든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식품은 장의 최악입니다. 이틀 동안 이것만 끊어도 장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유해균들이 굶주리기 시작하고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소화가 잘 되는 한식 위주로 채소와 두부, 맑은 국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2단계 씨앗 뿌리기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 장 속의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유익균의 먹이를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식이섬유입니다. 유익균들은 이 식이섬유를 먹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물질인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쇠 지방산은 손상된 장 점막을 치유하는 특효약이자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입니다. 그렇다면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종 채소와 해조류입니다. 특히 마늘, 양파, 대파,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한국인의 식재료인 우엉, 도라지, 돼지 감자에 풍부합니다. 또한 미역, 다시마, 톡과 같은 해조류의 미끈거리는 성분 수용성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여기서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생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채소를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로 무치거나 찜, 볶음, 국 형태로 부드럽게 섭취하세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이 높은 주스 형태보다는 사과나 바나나를 소량,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3단계, 군대 투입하기입니다. 5째 날부터 7째 날까지입니다. 이제 장내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군대를 직접 장으로 투입할 차례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익균 자체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원은 단연코 발효식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청국장이 있습니다. 이때 김치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장이 망가집니다. 60대 이후 위장이 약한 분들은 맵고 짠 양념이 많은 겉절이나 갓 담근 김치보다는 푹 익은 묵은지나 백김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묵은지를 물에 살짝 씻어서 드시면 자극은 줄이고 유산균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백김치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을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끓이지 않고 먹을 때 가장 좋습니다. 유익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쌈장으로 드시거나 청국장을 가루로 내어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국을 끓이신다면 불을 끄기 직전에 된장이나 청국장을 풀어 최대한 짧게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장 속에 이미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프리바이오틱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군대를 투입해도 먹을 식량이 없으면 그 군대는 전멸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7일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7일간의 경험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7일 리셋의 마지막은 평생 습관 만들기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꼭꼭 씹어먹기입니다. 음식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최소 30번 이상 씹어서 음식을 죽처럼 만들어 넘겨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장이 해야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은 장을 혹사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장은 따뜻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차가운 물이나 얼음은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중간이 아닌 식사와 식사 사이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장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셋째, 움직이고 잘 자기입니다. 장은 스트레스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바로 배가 아픈 이유입니다. 가벼운 산책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밤에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장은 스스로를 청소하고 치유합니다. 잠시 후 이 모든 노력의 효과를 3배로 높여주는 아주 간단한 1분장 마사지 동작을 영상 마지막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장에 몰리는 혈류량을 늘리고 묵은 숙변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7일 장 리셋 프로그램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올해 68세인 김영숙님의 사연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김영숙님은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늘 피곤하고 속은 더부룩했으며 이유 모를 피부 발진과 관절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신경성 혹은 노화 현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가 제안한 2장 리셋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틀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늘 먹던 믹스 커피와 달콤한 빵을 끊는 것이 금단 현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3일째 아침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개운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머리를 뒤덮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7일이 지났을 때 늘 더부룩하던 배가 편안해지고 지긋지긋하던 피부 발진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김영숙님은 매일 만보를 걷는 활기찬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장이 편안해지니 온몸이 살아났어요. 이것은 김영숙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무기력하게 늙어갈 것인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게 건강하게 늙어갈 것인가. 그 선택의 열쇠는 당신의 장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우울감, 각종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장 누수로 인한 만성 염증의 신호다. 둘째, 장이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진다. 장은 면역력의 70%, 행복 호르몬의 90%를 담당하는 우리 몸의 핵심 사령부다. 셋째, 장 건강은 7일 리셋 프로그램으로 회복할 수 있다. 비우고 씨앗을 뿌리고 군대를 투입하라. 넷째, 30번 씹기, 따뜻한 물 마시기, 걷기, 잘 자기는 장 건강을 지키는 평생의 습관이다. 자, 이제 약속드린 보너스, 1분 장 마사지 동작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눕거나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손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장을 어루만진다는 느낌으로 1분간 쓸어줍니다. 이때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복식. 호흡을 함께 하면 효과는 3배가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심신을 이완시켜 장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당신의 장이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병원이나 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내가 먹는 한 끼 식사, 내가 걷는 한 걸음, 그리고 나의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장을 소중히 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장이 건강해질 때 당신의 삶은 10년, 20년 더 젊고 활기차게 빛날 것입니다. 힐링 라이프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